수진아, 아르바이트 할 생각 없어? 무슨 일인데? 내가 아는 언니가 노래방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손님 접대하는 일이야. 그냥 중년 남성 손님들이 와서 노래 부르는 거 들어주고 술 따라주고 대화 상대해주는 정도야. 그리고 3시간에 10만 원이야. 10만 원이라는 말에 수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나가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일주일에 3번 나간다면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돈이면 당장 급한 카드값도 낼 수 있고 생활비도 여유가 생길 텐데 그럼 한 번만 가봐도 될까? 금요일 오후 2시 이경자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중 가장 기다리던 시간이었죠. 단짝 친구들과 함께하는 노래방 시간 말입니다. 경자는 옷장에서 평소보다 조금 더 화사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죠. 아이고, 내가 노년의 노래라도 부르면서 살맛을 느껴야지. 경자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게 어색하면서도 달콤했거든요. 아들 영민이는 배달일로, 며느리 수진이는 살림으로 각자 바쁜 일상에 치여 사니까 경자도 이제는 자신만의 작은 즐거움을 찾아도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핸드백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 경자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어요. 단골 노래방 로망스까지는 버스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경자는 오늘은 어떤 노래를 부를지 생각해봤죠. 젊은 시절 즐겨 듣던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나 요즘 배운 트로트 신곡도 좋을 것 같았어요. 한편 같은 시각집에서는 수진이 마트에서 사온 장바구니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고지서를 들여다보는 수진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이번 달도 최소 결제 금액만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 영민이는 새벽부터 배달일을 나갔고 시어머니는 또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셨고 집에는 수진이 혼자 남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며느리도 여자도 아닌 투명인간처럼 사는 이 기분. 수진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저녁 반찬거리를 확인하다가 문득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래도 직장에 다니며 나름의 꿈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집안일과 가계부 정리에만 매달리고 있었거든요. 영민이는 돈 벌어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시기였고 수진의 마음이 어떤지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후 4시쯤 경자는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도착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모인 단짝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각자의 사연은 다르지만 이 시간만큼은 그냥 친구로서 웃고 떠들 수 있었거든요. 노래방 안은 화려한 조명과 함께 흥겨운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경자야, 오늘은 뭐부터 시작할까? 친구의 말에 경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요즘 배운 신곡 있잖아. 그거부터 해볼까? 마이크를 잡는 순간 경자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볼 수 없던 밝은 모습이었죠. 친구들도 함께 박수를 치며 분위기를 띄워줬어요. 이런 시간들이 경자에게는 정말 소중했습니다. 그 시각 집에서는 수진이 영민이의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배달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알았어. 저녁 잘 챙겨 먹어. 짧은 통화가 끝나고 나서 수진은 또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된 지 언제부터였을까요? 서로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통만 남아 있었어요. 수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 속 내용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경자가 노래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수지는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며 무언가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일상의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지만 아직은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수지는 마트에서 친구 정화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정화는 수진의 대학 동기로 졸업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어요.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습니다. 수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 너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인다? 정화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수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요즘 밤잠을 설치는 일이 많았거든요. 가계부를 정리할 때마다 적자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냥 살림살이가 좀 빠듯해서 그렇지 뭐. 남편이 열심히 일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배달업이다 보니까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 말이야. 수진의 말에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같은 경기에 어느 집이나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화가 살짝 낮은 목소리로 수진이에게 물었어요. 수진아, 아르바이트 할 생각 없어? 정화의 말에 수진은 눈을 반짝였어요. 안 그래도 요즘 아르바이트라도 구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무슨 일인데? 내가 아는 언니가 노래방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손님 접대하는 일이야. 터치 같은 건 전혀 없고 그냥 손님들이랑 노래 부르고 술 한잔 기울이면서 대화하는 정도야.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노래방 일이라니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정화가 계속 설명하는 걸 듣다 보니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정말 건전한 거야? 혹시 이상한 일은 없는 거지? 아니야, 내가 거짓말하겠어? 그냥 중년 남성 손님들이 와서 노래 부르는 거 들어주고 술 따라주고 대화 상대해주는 정도야. 손대는 거 일절 없어. 그리고 3시간에 10만 원이야. 10만 원이라는 말에 수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일주일에 2~3번만 나가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 특히 시댁 식구들이 알면 큰일 나는데. 정화는 수진의 걱정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다들 가명을 써. 나도 거기서는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어. 그리고 손님들도 대부분 멀리서 오는 분들이라서 동네 사람들 만날 일은 거의 없어. 수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론 급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끌렸지만 다른 한편으론 만약 들키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섰어요. 특히 시어머니 경자가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수진아, 너무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돼. 그냥 이런 일도 있다고 알려주는 거야. 정화의 배려 깊은 말에 수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다른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어요. 편의점이나 카페 아르바이트는 시급이 너무 낮았고 나이 때문에 취업하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정화야, 정말 안전한 거야? 그럼 내가 벌써 6개월째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어. 사장님도 여자분이시고 규칙도 엄격해서 이상한 손님들은 받지도 않아. 수지는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를 계산해 봤습니다. 일주일에 3번 나간다면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돈이면 당장 급한 카드값도 낼 수 있고 생활비도 여유가 생길 텐데. 그럼 한 번만 가봐도 될까? 일단 어떤 곳인지 보고 결정하고 싶어. 정화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내일 저녁에 같이 가보자. 일단 내일은 부담 없이 구경만 먼저 해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론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아 다행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서글펐어요. 결혼 전에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러다 걸리면 난 죽는다. 수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경자는 아직 노래방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영민이는 늘 그렇듯 배달일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수지는 혼자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내일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걸까요? 수진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기대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수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정화와 함께 노래방 로망스에 도착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평범한 노래방과 별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화려한 네온 사인과 깔끔한 외관이 생각보다 번듯해 보였거든요. 어때? 좀 긴장돼? 정화의 말에 수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정화는 수진을 데리고 사장인 박선옥을 만나러 갔습니다. 정화야, 이분이 네가 말한 친구구나? 이정화는 40대 후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생각보다 차분하고 믿음직한 인상이었습니다. 수진은 조금 안심이 되었죠. 네, 수진이에요. 이런 일은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라 긴장이 많이 되네요. 괜찮아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여기는 정말 건전하게 운영하는 곳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손님들도 대부분 나이 있으신 분들이고 무례한 행동하시면 바로 출입 금지시켜요. 이정화의 설명을 들으며 수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수지는 결국 윤미진이라는 가명으로 노래방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첫 출근 날 수지는 평소와는 다른 옷차림으로 단장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조금 더 예쁘게 보이도록 신경 쓴 거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그냥 3시간만 버티자. 손님들이랑 노래 부르고 대화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거야. 한편 같은 시각 경자는 친구들과 함께 단골 노래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 회장이라는 새로운 분이 함께 한다고 했어요. 경자의 친구가 소개해준 분이었는데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좋다고 들었거든요. 경자야, 내가 오늘 정 회장님이라고 새로 오신다고 했지? 정말 좋은 분이야. 부인 돌아가신 지 3년 됐는데 아직까지 혼자 지내고 계셔. 친구의 말에 경자는 살짝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이가 이만큼 되어서도 이런 소개팅 같은 게 어색했거든요. 노래방에 도착한 경자는 정 회장을 만났습니다. 정말 친구 말대로 인품이 좋아 보이는 분이었어요. 나이는 72세였지만 건강해 보였고 무엇보다 예의가 바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 네. 저도 반갑습니다. 경자는 오랜만에 남성과 이렇게 정중한 인사를 나누는 게 어색하면서도 설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룸 안에서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노래를 불렀어요. 정 회장이 박수를 쳐주며 칭찬해 주니까 기분이 좋았거든요. 노래 정말 잘하시는데요? 목소리가 참 고우세요. 아이고, 뭐려. 그냥 취미로 부르는 건데요. 즐거운 시간이 흘러가던 중 경자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룸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다가 문득 앞쪽에서 다른 룸으로 들어가는 여성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경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뒷모습이 걸어가는 걸음걸이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거든요. 어깨선의 모양, 머리카락을 넘기는 습관, 그리고 살짝 굽은 등의 라인까지. 설마 수진이?
경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수진이가 이런 곳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일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뒷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경자는 매일 같은 집에서 생활하며 수진의 모든 습관과 걸음걸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수진이가 조금 급할 때 하는 그 특유의 걸음걸이와 어깨를 살짝 움츠리는 습관까지도 말이죠.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경자는 스스로를 달래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계속 그 뒷모습이 신경 쓰였어요. 정말 수진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와 룸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경자는 계속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아까 그 여성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해서 말이죠. 하지만 복도는 조용했고 아까 그 여성은 보이지 않았어요. 룸으로 돌아간 경자는 노래를 계속 불렀지만 마음이 온전히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정 회장이 말을 걸어도 대답이 조금씩 늦어졌어요. 경자 씨, 괜찮으세요?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신 것 같은데.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잠깐 다른 생각을 했어요. 경자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계속 의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정말 수진과 닮은 사람이 우연히 이곳에서 일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경자는 수진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자의 눈에는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수진아, 오늘 뭐 했어? 네, 그냥 집안일하고 마트 다녀왔어요. 수진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경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마음을 떨칠 수 없었어요. 노래방에서 본 그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경자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그 일을 생각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걸까? 아니면 정말로 수진이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 걸까? 며칠이 지났지만 경자는 노래방에서 본 그 뒷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관찰했지만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경자의 예리한 눈에는 미묘한 변화들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화장품 새로 샀나 보구나? 어느 날 아침 경자는 수진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며칠 전부터 수진의 화장이 예전보다 조금 더 신경 쓴 것 같았거든요. 아, 네.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걸로 하나 샀어요. 너무 푸석해져서요. 수진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경자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수진이 샤워를 하는 동안 경자는 우연히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수진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카톡 알림이 떠 있었거든요. 로망스 노래방 정화, 내일 8시에 나올 수 있어? 경자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로망스 노래방. 바로 자신이 다니는 그 노래방이었어요. 그리고 정화라는 이름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정화, 정화. 경자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노래방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 정화라는 이름의 여성이 있었던 것 같기도 했어요. 경자는 급히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경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혹시 정말로 수진이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을 하게 된 걸까? 다음 날 경자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야, 혹시 오늘 저녁에 노래방 갈 수 있어?
갑자기 노래가 부르고 싶어져서 말이야. 경자야, 웬일이야? 평소에는 금요일밖에 시간이 안 된다더니. 그냥 기분이 답답해서 그래. 친구는 경자의 간절한 부탁에 못 이겨 함께 노래방에 가기로 했습니다. 경자는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노래방에 도착했어요. 8시쯤 되면 수진이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7시 30분쯤 경자는 룸 안에서 노래를 부르며 계속 문 쪽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화야, 미안해. 조금 늦었지? 경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수진의 목소리였거든요. 경자는 친구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룸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경자는 수진이 다른 여성과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 여성이 바로 정화였습니다. 경자는 기둥 뒤에 숨어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3번 룸이야. 손님들이 좀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그래, 미진아.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미진? 미진은 또 무슨 이름이야? 신분을 들키지 않으려고 이런 곳에서 가명을 쓰는 모양이구나. 경자는 수진이의 목소리를 듣고 확신했어요. 수진이 정말로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기둥 뒤에서 나와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수진아. 수진은 경자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말이죠. 어머니. 정말 너였구나. 내가 며칠 전에 본 게 맞았어.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화는 상황을 파악하고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로? 이름이 미진이었니? 경자의 차가운 목소리에 수진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으려고 했지만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해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자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노래방 이름 가명, 그리고 정화와의 관계까지 말이죠. 오해라고? 그럼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저 여자가 너를 미진이라고 부르는 건 뭐고? 수지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봤어?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게 되면 어쩌려고. 진짜 집안 망신이다. 집안 망신이야. 경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다행히 복도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지만 수지는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네가 어떻게,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니? 수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경자는 수진의 말을 듣고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영민이가 알면 걔가 널 가만히 두겠어? 수지는 더욱 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경자는 수진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후 거실에 앉혀놓고 추궁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했어? 경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요. 일주일 전부터? 그럼 벌써 몇 번이나 간 거야? 3번. 3번 갔어요. 경자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정 회장과의 새로운 만남에 들떠 있었는데 며느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요. 정화라는 애가 꼬드긴 거냐? 아니에요. 정화는 그냥 일자리가 있다고 소개해 준 것뿐이고 제가 선택한 거예요. 수진의 솔직한 대답에 경자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스스로 선택했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하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서 그런 데서 일해야 할 정도로.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돈이 모자라면 나한테 말하든지 영민이한테 말하든지 할 일이지. 왜 그런 더러운 일을 하냐? 경자의 더러운 일이라는 표현에 수지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민이도 이미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짓을 한다고? 차라리 우리 집안에 먹칠을 하는 게 낫다는 거냐? 경자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경자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민이 배달 일을 마치고 돌아온 거였어요. 영민은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여보, 무슨 일이야? 경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영민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어요. 영민아, 너 앉아봐. 내 할 말이 있다. 영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의 붉어진 눈을 보니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얘가 글쎄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었더라. 네, 노래방에서 일한다고요? 영민은 깜짝 놀라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울기만 했어요. 그냥 노래방이 아니야. 손님들 상대하는 그런 일 말이야. 경자의 설명에 영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당신 정말이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런 일을, 왜 그런 일을 했어? 영민의 목소리에는 상처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믿지 못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게 가슴 아팠거든요. 당신도 이미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더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수진의 말에 영민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능해서 아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했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었잖아. 나도 알아. 잘못했어. 경자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이미 일어났고 이제 어떻게 수습할지가 중요했거든요. 영민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장 그만둬. 절대 다시는 그런 곳에 갈 생각하지 말어. 알겠어. 다시는 안 갈게. 하지만 경자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언제 누가 알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혹시 그 노래방 사장이나 다른 직원들이 우리 집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 있냐? 아니요. 그런 건 말하지 않았어요. 정화라는 애는? 정화는 그냥 제 대학 동창이에요. 경자는 정화라는 이름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추궁해야 할 대상이었거든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경자는 이 일이 알려질까봐 걱정이었고 영민은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자책감에 시달렸어요. 수지는 모든 것이 들통난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정화에게 전화를 걸어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정화는 아쉬워했지만 수진의 사정을 이해한다며 배려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급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사장님도 수진이 너 일 잘한다고 칭찬하셨어. 고마워, 정화야. 그런데 이 일은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 말하지 마.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은 수진은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현실에 다시 막막함을 느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수진은 가방을 챙기며 경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소랑 친정에 다녀올게요. 언제 오는데? 경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작았어요. 며칠간 집안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며칠, 생각 좀 정리하고 올게요. 수지는 8살 딸 미소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미소는 엄마의 침울한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왜 외할머니 집에 가는 거야? 아빠는 안 가? 아빠는 일이 있어서 못 가. 우리만 다녀올 거야.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강하게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친정에서라도 조금 쉬고 싶었습니다. 경자는 수진이 떠난 후 혼자 집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며칠간 수진을 다그치기만 했는데 정작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정말 우리 집이 그렇게 어려운가? 경자는 영민의 수입과 집안 살림을 다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사실 정확한 가게 상황을 아는 건 수진뿐이었어요. 경자는 그동안 살림에 대해서는 수진에게 맡기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거든요. 그날 저녁 영민이 집에 돌아왔을 때 경자는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민아,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힘드니? 영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요즘 많이 빠듯해요. 그런데 수입은 또 한계가 있다 보니 대출이자며 카드값이며 항상 밀린 상태였다며 생각보다 많이 밀려 있었어요. 수진이도 여러 번 얘기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건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영민의 말을 들은 경자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는 게 좀 미안했습니다. 이튿날 경자는 용기를 내어 노래방에 갔습니다. 정화를 만나서 수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거든요. 사장 박선옥에게 부탁해서 정화와 잠시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어요. 정화 씨, 수진이가 처음에 여기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정화는 처음에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경자의 진정성 어린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일주일 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결정한 거였거든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대출이자에 카드값도 밀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활비도 부족해서 마트에서도 계산할 때마다 조마조마했다고 했어요. 정화의 말에 경자는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왜 저한테나 영민이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시어머니한테는 부담드리기 싫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이미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더 말할 수가 없었다고요. 경자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뭘 했던 걸까요? 수진이는 정말 철저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일할 때도 선을 확실히 그었거든요. 손님들이 조금이라도 선을 넘으려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정화는 계속해서 수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 번은 손님이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바로 일어나서 죄송하지만 그런 건 안 됩니다라고 단칼에 잘랐어요. 그런 일이 다시 생기면 바로 그만둘 거라고도 했고요. 돈이 아무리 필요해도 자존심은 절대 굽히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자신을 팔려는 게 아니라고요. 경자의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수진이 어떤 마음으로 버텨왔는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요, 단 한 번도 쉽게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 지켜내려고 버틴 거예요. 정화의 말에 경자는 눈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구나. 경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한 여자가 그렇게 버텨낸 거였던 거예요.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하루하루 악착같이 견뎌낸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경자의 눈물을 보며 조금 놀랐어요. 처음에는 무서운 시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거든요. 아니에요. 어머니도 놀라셨을 거예요. 갑자기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그래도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화만 낸 게 조금 미안하네요. 경자는 그동안의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며느리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져줬던가. 항상 집안일만 시키고 정작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물어보지도 않았던 것 같았어요. 정말로 수지는 착한 며느리였어요. 아니,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경자는 수진의 방을 둘러봤습니다. 정리정돈이 깔끔하게 되어 있었고 구석에는 미소의 공부 자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는 저렴한 화장품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경자는 수진의 가계부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한 푼 한 푼 아껴 쓴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식료품비, 미소 학용품비, 영민의 기름값까지 모든 것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알뜰하게 살고 있었구나. 경자는 수진이 얼마나 꼼꼼하게 그리고 절약하며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한계에 부딪혀서 그런 선택을 했던 거예요. 경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함과 자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수진이 친정에 간 지 이틀째 되는 저녁, 경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정화와의 대화 이후 수진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경자는 수진의 친정 주소를 확인하고 전철을 탔습니다. 평생 며느리 친정을 찾아간 적이 없었는데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가는 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경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수진에게 한 말들을 생각하니 너무 미안했어요. 특히 더러운 일이라고 했던 말이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친정집 앞에 도착한 경자는 문을 두드리려다가 망설였어요. 갑자기 나타나면 수진이 놀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집 앞 벤치에 앉아서 잠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 때 경자는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아, 친정집 앞에 와 있다.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잠시 후 수진이 딸 미소와 함께 편의점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미소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었고 수진은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은 벤치에 앉아 있는 경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자의 어깨가 비에 젖어 있는 걸 보니 꽤 오래 기다리신 것 같아 보였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왜 여기 있어? 미소가 경자에게 달려갔습니다. 경자는 손녀를 안으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미소야, 할머니가 엄마랑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 수지는 어머니가 왜 오셨는지 궁금했지만 일단 집으로 모셨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갑작스런 방문에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맞아주었어요. 사돈어른 갑자기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수진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아니에요. 제가 수진이하고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경자의 침울한 표정을 본 수진의 어머니는 눈치를 채고 미소를 데리고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경자와 수진만 남았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경자의 말을 기다렸어요.
뭔가 다가올 질책을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자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미안하다. 수지는 고개를 들어 경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그동안 내가 집안의 마이너스 경제권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는지 난 하나도 몰랐구나. 경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화한테 들었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는지.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저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네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도 나야. 경자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어요. 수진이 힘들어할 때 관심을 갖지 않았고 영민이 무심할 때도 덮어주기만 했잖아요. 사실 영민이도 문제였어. 지 마누라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제대로 챙기지 못했잖아. 그런데 난 아들 편만 들었으니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수지는 경자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네가 노래방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 난 체면만 생각했어. 정작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묻지도 않고 말이야. 경자는 정화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지키려 했는지, 그러면서도 가족을 위해 참고 견뎠는지를 말이죠. 정화가 그러더라. 내가 절대 선을 넘지 않으려고 했다고. 조금이라도 무례한 손님이 있으면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웠어요. 저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수진의 작은 목소리에 경자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용서할 게 뭐 있니? 오히려 내가 미안해야지. 경자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수진을 바라보게 된 거였어요. 수진도 어머니의 솔직한 사과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가족끼리 함께 해결하자. 어머니, 그리고 영민이한테도 얘기할 거야. 아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이야. 경자는 그동안 아들의 무심함까지 덮어주려 했던 자신을 반성했어요. 아들이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그것도 지적해야 했는데 말이죠. 어머니, 영민이도 이미 충분히 힘들어해요. 자책하고 있고, 그래도 알아야 해. 부부는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니까. 경자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이제부터는 혼자 감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집에 돌아가자. 우리 가족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경자의 따뜻한 말에 수지는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수지는 미소와 함께 시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영민은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밤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수지는 정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화야, 나 이제 못 가. 알지? 시어머니도 다 알게 됐고. 그래, 아무튼 잘 해결은 됐어? 정화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수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는 남아 있었거든요. 일단은 다른 일을 찾아볼게. 뭔가 있겠지. 아, 그러고 보니 우리 동네에 나 자주 가는 단골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 구한다고 하던데. 시간도 괜찮고 사장님도 좋은 분이야. 소개해 줄까? 그래. 그럼 한번 얘기해 줘봐. 며칠 후 수지는 정화의 소개로 작은 분식집 사장을 만났습니다. 50대 여성 사장은 따뜻한 인상이었어요. 정화가 많이 얘기했어요. 성실하고 손도 빠르시다고.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 괜찮을까요? 네, 딱 좋은 시간대네요. 한 달 동안 같이 일하면서 일 잘하면 시급도 올려줄게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지는 새로운 시작이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노래방보다는 돈이 적겠지만 그래도 정직한 일이었거든요. 한편 경자는 친구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야, 미안한데. 나 이제 노래방 못 갈 것 같아. 왜?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경자는 차마 친구에게 며느리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 노래방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수진과 관련된 소문이 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 무릎도 쑤시는데 찜질방이나 갈까? 그래. 제이마트 사거리에 큰 찜질방 하나 생겼던데 다음 주에는 거기서 보자. 며칠 후 경자는 수진과 함께 시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동안은 수진 혼자 장을 보게 했는데 이제는 함께 하고 싶었거든요. 수진아, 미소 딸기 좋아하잖아. 오늘은 좀 비싸도 사자. 딸기 아직은 너무 비싼데. 괜찮아. 오늘은 내가 사줄게. 경자는 딸기 2팩을 골라 담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수진아, 내가 모아놓은 비자금이 좀 있으니까 그걸로 일단 밀린 카드값이랑 대출 이자 좀 정리하자. 이자만 계속 나가면 더 힘들어지니까. 어머니, 그건 어머니 소중한 돈이잖아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가족이 힘들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인데 이럴 때 안 쓰면 언제 쓰니? 그리고 앞으로는 생활비도 내가 좀 더 보탤게. 수지는 시어머니의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진심으로 가족이 되어주려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영민이 배달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경자는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민아, 네 마누라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함께 대화를 더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수진이도 혼자 고민하지 말고 너한테 말했으면 좋았을 거고. 경자의 말에 영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서로 더 많이 대화했어야 했는데 각자 상대방을 걱정해서 말하지 못했던 거였거든요. 맞아요. 앞으로는 서로 더 많이 이야기해야겠어요. 그날 밤 영민은 처음으로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당신한테만 맡겨뒀네.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았어야 했는데. 여보. 영민의 진실 어린 사과에 수지는 눈물 흘렸어요.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같이 해결하자. 뭔 일이 있어도 나한테 말해줘. 고마워, 여보. 한 달 후 분식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수지는 점점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돈은 예전보다 적었지만 마음은 훨씬 편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게 큰 힘이 되었거든요. 경자도 변했습니다. 수진의 일을 도와주고 미소 돌보는 것도 함께 했어요. 그리고 가끔은 분식집에 들러서 수진을 격려해 주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며느리 잘하고 있죠? 네, 정말 성실하고 손도 빨라서 두 사람 몫은 너끈히 하네요. 분식집 사장의 칭찬을 들은 경자는 뿌듯했습니다.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어요. 어느 날 저녁 경자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수진이 혼자서 경제적인 부분으로 혼자 고민을 많이 했으니 앞으로는 나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어. 경자는 앞으로는 며느리와 더 가까워져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어느 주말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미소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있었고 수진과 영민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분식집에서 떡볶이 포장해 왔어요.
정말 우리 수진이가 만든 거야? 네, 사장님이 레시피 가르쳐 주셔서 이제 꽤 잘해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시급도 올려주신댔어요. 그래, 어머 잘 됐구나. 우리 수진이가 집안 살림도 잘하더니 분식집에서도 일을 잘하나 보구나. 경자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하하호, 가족들은 함께 떡볶이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만든 떡볶이 맛이 최고지? 응, 정말 맛있네. 우리 미소 엄마가 최고야. 미소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경자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진짜 가족이라는 걸 말이죠.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정말 가족이 되었다는 안도감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그날 밤 수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서로를 걱정해주고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더 단단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경자 역시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딸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이렇게 한 가족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 되어서 말이죠.